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네, 미국 대표부 USTR은 조금 전 성명을 통해서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USTR은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통상교섭과 정책수립 분야에서 25년간 두드러진 경력을 쌓았다면서 WTO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기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WTO와 국제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분쟁 해결 자체가 통제 불능이고 기본적인 투명성의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없는 시기를 맞아서 실전 경험이 있는 진짜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키스 로겔 WTO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열린 전체 회원국 대사급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미국 대표단이 회의에서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유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 불리한 여론을 뒤집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 경합주의 판세는 북부와 남부 지역의 추세가 뚜렷하게 갈리는데 쇠락한 공업지대로 분류되는 북부의 러스트벨트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반면 이른바 썬벨트로 불리는 남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남부 지역 경합주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세 곳에서는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플로리다는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서 경합주로 꼽히는 6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서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주소지를 이곳으로 옮기면서까지 공을 들여왔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플로리다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평균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8.2%로 바이든 후보보다 0.4%포인트 높게 나타나서 미미한 격차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0.7%포인트 앞서 있지만 2주 전 3.3%포인트 격차보다 크게 줄었고 애리조나에서도 지난 17일 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바이든 후보 우세 격차가 2.4%포인트로 좁혀져서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누구의 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북부 세계 경합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8.7%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격차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위스콘신에서도 7.8%포인트 차로 격차를 벌면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북부 경합주 가운데 가장 선거인단 규모가 큰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가 3.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네, 물론 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경합주 과반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4년 전처럼 이 막판에 한쪽으로 부동층의 표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은 4년 전에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부동층이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면서 이변이 연출됐는데 올해는 이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언론사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공식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특정 후보를 잠정적으로만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 184명에게 다시 질문한 결과 다수가 최근 누구를 찍을지 마음을 굳힌 것으로 파악돼서 부동층 응답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후보를 정한 유권자들은 4년 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거의 똑같은 비율로 골랐는데요. 그 결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위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전투표 참여자가 이미 4년 전 대선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하죠. 경합주가 특히 높고 청년층의 투표 참여율도 크게 높아져서 이런 흐름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사전투표 참여자가 7천만 명을 넘기면서 4년 전 총 투표자 1억 3천여 명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투표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등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합주 사전투표율이 특히 높습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투표한 유권자 수와 비교했을 때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87%가 사전투표를 했고 플로리다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노스캐롤라이나는 72%, 조지아주도 71%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살에서 29살 청년층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도 600만 명을 넘어서서 4년 전 200만 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청년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단순히 코로나19의 여파일 수도 있고 공화당이 대선 당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서 누구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